주말 아침부터 서방님 부부가 집에 찾아왔어요. 형님, 제가 맛있는 빵이랑 케이크 사왔어요. 그때 형님이 여기 거 맛있다고 했잖아요. 난 괜찮은데 뭐하러 사왔어. 그 집 케이크 엄청 비싸던데. 제가 동서를 나무랐지만 동서는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어요. 저는 우리 동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동서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리도 잘 자란 것인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동서 부부와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다행히 다들 좋은 분들인데요. 그중 시어머님만이 저를 참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친정이 잘 살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친정 아버지 홀로 계신데 자주 아프셨기에 제가 자주 찾아뵈야만 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었는데요. 혹시나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거나 하면 바로 가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야만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착한 사람이라 절대 눈치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간이 날 때마다 더욱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시를 하거나 막말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저를 그냥 하인 부리듯 부려먹곤 했으니까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불렀을 때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기라도 하면 바로 막말이 날아올 정도였거든요. 물론 시댁 가족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발끈하며 제 편을 들어주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동서가 왔는데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엄청 유명한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평소 서방님을 좋게 봤던 사돈어르신이 서방님과 동서를 연결해줬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말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은 상사 눈치 보기 바쁜데 서방님은 항상 밑에 직원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자 편에 서서 당당히 의견을 말하는 서방님을 보며 사돈어르신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굳은 심지를 보고 사이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사돈어르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만나게 되었고요. 둘 다 성격까지 비슷하다 보니 아무래도 더욱 잘 맞았던 것 같았어요. 동서도 서방님 못지않게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둘 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서의 성격 덕분에 어느 날부터 제게도 봄날이 찾아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막무가내로 대할 때마다 동서가 다 막아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와는 반대로 시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답니다. 우선 첫 시작은 이랬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어서 금요일날 저녁 다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금요일날은 그곳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음식을 만들고 나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했냐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방 안에서 잠을 자게 하고 시어머니와 저는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자고 했는데요. 문제는 다음날 새벽 4시 30분경 저를 흔들어 깨워서 조용히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하라며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새벽 4시 30분이 되면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방법이 정말이지 신박하다 못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다들 효자손이라는 걸 알고 계신지요? 시어머니는 그 효자손으로 항상 등을 긁으시면서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고 들고 다니셨는데요. 하물며 잠을 잘 때도 옆에다 놓고 주무실 정도였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김없이 그 효자손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곤 했어요. 야, 너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일해야지. 아직도 처자면 어떡하냐? 얘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라고 속삭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앉으면 제 눈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효자손으로 제 이마를 툭툭 치며 그 이상 야릇한 표정으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어찌나 놀랐던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게 뻔했기에 몰래 그랬거든요. 거기다 제가 음식을 만들다가 혹시나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아가씨가 깨기라도 하는 날이면 가족들 모르게 시어머니가 제 발을 질끈 밟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가족들이 깰까 싶어 조용조용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잠시 후 다들 놀란 채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씩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또 새언니 깨운 거지? 아가씨가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진짜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다 같이 만들면 되는 거지. 왜 형수님만 시키냐고. 엄마 진짜 비겁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치곤 했거든요. 거기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고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시누이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할 정도였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렸습니다. 평소 제게 잘해주던 시누이가 편히 자길 바랐거든요. 시누이는 침대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서가 후광을 내뿜으며 시댁에 등장을 했는데요. 동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다 같이 금요일날 시댁에 모였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던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왜 두 분만 이 넓은 거실에서 주무세요? 저도 거실에서 같이 자고 싶어요. 네가 왜 거실에서 자? 넌 방에서 편히 자면 된다. 아니에요. 저도 거실에서 자고 싶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거실에서 자는 게 집안 가풍인가 봐요. 아니, 가풍이랄 건 없는데 그게 그냥 좋잖니.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자면 좋잖니? 그니깐요. 저도 끼워주세요. 저 형님 옆에서 자도 되는 거죠? 동서가 제게 착 달라붙어서는 활짝 웃었어요. 동서의 모습을 보며 역시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서 그토록 해맑기만 하구나 하는 생각에 부럽기마저 했답니다. 동서는 모든 것이 다 즐겁고 해맑았거든요. 다만 그날 동서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자 서방님이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요. 서방님이 왜 그랬는지 다음날 새벽에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4시 30분에 깨웠었기에 제가 알람까지 맞춰놨었는데요. 그날은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깨워서 또다시 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에도 시어머니가 역시나 습관적으로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효자손으로 제 이마를 툭툭 쳤습니다. 야, 너 안 일어나고 뭐하냐? 넌 어떻게 내가 깨워야 일어나냐? 어머님,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원래 4시 30분에 일어나잖아요. 4시에 일어나던 4시 30분에 일어나던 그건 내 맘인 거지. 니까지 깨 뭔 상관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가 효자손으로 제 머리를 툭툭 치고 있었어요. 근데 너 많이 컸다. 깨우면 깨우는 대로 일어나야지. 이제는 빨대국까지 해?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낚아채서는 양손으로 양끝을 잡더니 무릎을 구부리면서 효자손을 단숨에 두 동강이를 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비명까지 질렀고요. 그 바람에 가족들이 다들 거실로 뛰쳐나왔는데요. 야! 너 뭐하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 엄연한 폭력이에요. 어떻게 효자손으로 형님 머리를 칠 수가 있어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치긴 언제 쳤다고 그러니? 방금 계속 머리 치셨잖아요.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동서가 눈도 깜빡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고 가족들도 다들 놀란 채 입을 딱 벌리고 있었어요. 뭐? 효자손으로 우리 집사람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당신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온 집안이 초토화가 됐답니다. 거기다 시아버님까지 가만히 있질 않으셨는데요. 동서가 부러뜨린 효자손을 휴지통에 내던져 버리시면서 아주 잘됐다. 그동안 저놈의 효자손인지 나발인지 진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됐구나. 작은 애야, 아주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그놈의 음식도 앞으로 하지도 마. 앞으로는 무조건 외식이야 외식. 그 음식이 뭐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 라며 소리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요. 동서는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 뒤에도 동서는 사사건건 시어머니의 행동을 짚고 넘어갔거든요. 두 번째 사건은 시어머니 생신날 일어났습니다. 전에 그 사건 이후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게 되었기에 동서가 유명 백화점 한정식집에 예약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곳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곳이 백화점 안에 있는 한정식집이었기에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곳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사는 게 항상 빠듯하다 보니 옷도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 것에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항상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랬기에 그날 제가 입은 옷이 동서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제 옷차림을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넌 어쩜 옷이 그게 뭐냐? 참 그런 옷을 사라고 해도 못 사겠다. 대체 저런 옷들 어디서 사는 거야? 이런 고급 음식점에 오면서 꼭 그런 추리한 옷을 입고 와야겠니? 너 때문에 창피해서 밥을 못 먹겠다. 참 밥맛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네. 시어머니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놀란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시뻘개진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에게 나지막하게 경고를 했어요. 당신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마지막 경고야. 왜?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사실 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큰애 제 옷 좀 보란 말이야. 꼭 없는 티를 저렇게 낸다니까. 작은 애 좀 봐라. 너랑 얼마나 비교가 되니? 제발 작은 애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시아버님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 바람에 가족들이 다들 눈치만 본 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다음 순간 동서가 제 팔을 잡더니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일어나요. 어머님, 이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거죠? 형님 죄송해요. 입고 있는 자켓 좀 주시겠어요? 내 옷을? 놀란 제가 주섬주섬 입고 있던 자켓을 동서에게 줬는데요. 동서가 순식간에 제 자켓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입맛 떨어져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입맛 돌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식당 직원한테는 제가 다음 코스 조금 이따가 내오라고 할게요. 라며 동서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 매장으로 가서는 옷에 붙어있는 가격을 확인하지도 않고는 최대한 이쁜 옷으로 이 옷 저 옷을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형님, 아까 입고 있던 옷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거 어머님 보라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아니야, 괜시리 내가 미안하네. 나 때문에 어머님 생신이 엉망이 됐잖아. 엉망이 되긴 뭐가 엉망이 돼요. 어머님 입맛 돌게 해드리면 되죠. 그렇게 동서가 제게 옷 몇 벌을 선물해 줬습니다. 동서,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안 그래도 돼. 괜찮아요. 제가 결혼할 때 형님한테 옷 한 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해드렸거든요. 이제야 선물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동서, 정말 고마워. 제가 목에 메인 채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형님 상황이 그런 건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전 열심히 사시는 형님을 항상 존경하는걸요. 동서가 그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새 옷을 입고 다시 식당으로 갔는데요. 자, 이제 됐죠? 이제 어머님 입맛 떨어질 이유 없으신 거죠? 그럼 다시 식사하시죠. 와, 큰새 언니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큰새 언니가 원래 얼굴이 예쁜데다가 예쁜 옷까지 입으니까 완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요. 그렇죠, 아가씨.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거 있죠? 백화점 직원들도 다들 막 감탄하더라고요. 동서와 신우이가 한박 웃음을 지은 채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로 인해 제 인생에도 꿈같은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저를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시어머니가 또다시 동서에게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님이 지방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그곳에서 싱싱한 회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오시는 중이라고 시간 괜찮으면 시댁으로 넘어오라고 했습니다. 동서와 저는 시댁에서 3-40분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알았다고 했고요. 사실 동서가 온 뒤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무섭지만은 않았거든요. 시댁에 모여서 시아버님이 가지고 온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게 잠시 마트에 같이 다녀오자고 했어요. 갑작스레 꺼낸 말이었기에 저는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대놓고 거절하기 그래서 우선 따라 나섰는데요.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끌고는 외진 곳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쳤어요. 야! 네가 요즘 작은 애 때문에 아주 기고만장인가 본데 이게 어디서 회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처먹어대고 있어. 내가 너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눈치껏 대충 먹으라고 몇 번을 말했었지. 근데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서 회를 그렇게나 많이 처먹어? 너 요즘 눈에 뵈는 게 없지? 네 동서가 언제까지나 네 편 들어줄 것 같지? 정신 차려 이거사. 네 동서같이 부잣집 딸이 널 왜 챙겨주겠냐. 지금은 네가 좀 불쌍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봐라. 오히려 나보다 너 더 무시하고 함부로 할걸? 근데 눈치도 없이 그냥 해벨레 조아라만 하고 있어? 그니까 네가 그렇게 지들이도 궁상맞게 사는 거야 이거사.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더 심한 말도 나왔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암튼 시어머니가 제게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따라 나온 것인지 뒤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 험담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냐? 저요? 바로 따라 나왔으니까 아마 거짓 다 들었을걸요? 혹시 몰라 제가 휴대폰에 녹음까지 했거든요. 전 어머님이 이렇게 욕설을 잘하시는지 꿈에도 몰랐네요. 예, 그게 말이다. 내가 큰애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네 욕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다. 아니 그리고 형님한테 음식을 눈치껏 먹으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지금 녹음한 거 가족들한테 다 들려줘야겠어요. 거기다 어머님이 이런 음침한 곳에서 형님한테 그러고 계신 거 협박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아니 협박이라니. 너 말이 좀 지나친 것 같구나. 그럼 지금까지 녹음된 어머니 목소리 한번 틀어볼까요? 협박인가 아닌가? 아니죠. 그냥 다 같이 올라가서 가족들한테 들려주면 되겠네요. 과연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엄청 궁금한데요? 예, 알았어. 그러니 제발 가족들 앞에서는 그거 틀지 말아다오. 그럼 어머님도 약속하세요. 다시는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요. 알았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러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와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까지 했어요.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왔거든요. 얘야, 니들 이번에도 절대 오지 마라.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서한테도 그렇게 전해놓고. 그렇게 우리는 시아버님만 따로 만나곤 했는데요. 시아버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기 꺼려했기에 동서와 제가 시아버님만 따로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렸고요. 역시나 동서는 통 크게 시아버님께 봉투를 드렸는데요. 그 봉투 안이 꽤 묵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애야, 뭘 이렇게까지 많이 넣었니? 너무 많은 것 같구나. 아버님,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옷도 한벌 해입으세요. 고맙구나. 네 시어머니가 참 못나게 굴어서 내가 니들한테 미안하고 항상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요즘 어머님도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동서가 시아버님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이 우리 집 앞으로 따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네야, 이거 가지고 사돈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버님, 이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돈 무지 많다. 얼마 전에 네 동서가 준 돈도 있잖니. 이 나이에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겠니? 그러니까 넣어뒀다가 너 필요할 때 써라. 아버님, 제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네야, 그동안 네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그렇게 뜯어말려도 들어먹질 않더구나. 그래도 이제는 네가 좀 편해져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동안 아버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서방님은 항상 저 챙겨주셨잖아요. 그동안 큰 힘이 됐는걸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매달 그이한테 우리 아버지 병원비 보태라고 돈 주시는 것도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꼭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그이가 원래 거짓말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지만 아버님이랑 다른 가족들이 잘 챙겨줘서 그냥 군말 없이 어머님 말씀 들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다. 넌 항상 잘해왔어. 우리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했다. 그리고 네 동서가 참 괜찮은 애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요즘은 너랑 작은 애 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서로 챙기면서 그렇게 잘 지내주렴. 나는 요즘 밥을 안 먹어도 아주 배가 부르구나. 시아버님이 제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시아버님과 가족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뒤에도 동서와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눈치만 보고 있답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말을 걸어주지도 않으니 하루 종일 외롭게 TV만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 동서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착하고 또 착한 사람이랍니다. 비록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동서에게 배우는 것도 참 많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받은 것들을 갚아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